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로 영덕에서는 안타깝게 10명이 숨져 인명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영덕이 자라가는 송이산은 물론 들판에도 불이 튀어 올해 농사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농업 피해를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송이 생산지 영덕. 그중에서도 으뜸인 지품면은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새까만 소나무산뿐입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송이 생산이 가능한 환경이 될지 기약할 수 없어 산촌 주민들은 최대 소득원을 잃었습니다. 전국이 다 나도 우리 지품면만큼 생산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많은 그 송이가 생산되는 곳이 전부 불에 타버렸으니까 참 막막하죠. 경북에서 청도 다음으로 많은 복숭아도 뜨거운 열기에 노출돼 겉으로는 성해 보여도 꽃눈은 말랐습니다. 사과나무도 뜨거운 불길에 그을려 밑둥에서는 진액이 나옵니다. 사과 농사를 한 20년 지었는데요. 이거 뭐 홍수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불난 거는 처음이에요. 뭐 살지 안 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벌통 600군이 놓여 있던 양봉장. 벌통이 있던 자리에는 한 줌 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밀원 식물이 자라던 사냐가 모두 불타 벌을 사오더라도 양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봉장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피해가 인정될지 미지수입니다. 벌통 말고는 다른 거는 장담을 못 한답니다. 전소에서 하나도 쓸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는 안타까우니까 해 가시지만 저희들은 이거는 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우도 뜨거운 불길에 화를 입었습니다. 송아지는 이미 죽어 있고 어미소도 연신 거친 기침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포기하자. 이제는 소도 키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고 우리 아들도 이제 엄마 이참에 접자. 영덕에서는 주택 전소가 1,552채로 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송이산 4,137헥타르, 과수원 109헥타르, 농업기계 1,188대, 과수 저장고 520동이 불타 농업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영상 브리핑을 통해 현재 피해 조사가 주택 70%, 농작물 86%, 가축 98%, 면적이 넓은 산림은 30% 진행됐고 피해 조사액은 8천억 원으로 최종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복구 계획 확정을 위한 행정 처리를 기존 2-3달에서 한 달 안으로 간소화하고 이재민 임시주택 공급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소각과 산림지역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경북 지역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경시 등에 이어 경주시도 그제부터 지정된 개방 등산로 등 산림지역의 출입 금지를 골자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경북에선 지난달 27일 포항시를 시작으로 18개 시군이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일주일간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산불, 말 그대로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권기창 안동시장이 직접 산불 끄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보물로 게시했다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산불 진화복을 입은 한 남성이 갈고리를 들고 흙을 긁어냅니다.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조명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모자도 없이 불이 난 곳에서 잔불을 정리 중인 이 사람, 바로 권기창 안동시장입니다. 흘러나오는 대화 내용으로 미뤄 몇몇 공무원도 함께 있어 보입니다. 수상동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다는 자막 설명과 함께 권기창 안동시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홍보 영상물 게시 알림이 구독자들에게 뜬 건
의성발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되던 지난 29일 오후. 강풍에 곳곳에서 잔불과 연기가 일어 58대의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던 날이었습니다. 산불이 또 다시 났나? 화재가 다 진화된 줄 알았는데 수상동에 또 재발화가 된 줄 알고 많이 긴장했죠. 이런 시국에 이거를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스러웠죠. 그런데 이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한 날은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된 지난 22일 밤. 이날은 안동 수상동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당일 산불 때 찍어서 게시한 홍보물을 산불이 대형 재난으로 변해버린 29일까지도 계속 게시했던 겁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22일에 한 거는 그거를 뭐 직원이 줘가지고 올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29일에 그거 올리고 할 시간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지금 뭐 정신이 없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걸. 27명이나 목숨을 잃은 이 재난 상황도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맞는지, 더구나 산불 진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시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지역위원회, 정의당 경북도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강행한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체되면서 국민의 일상과 경제가 파탄이 났다며 무너진 사법체계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선 윤석열 파면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뒤 경북 곳곳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북시국행동은 오늘 오후 2시 경북도청 앞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국행동도 오늘 저녁 6시 반쯤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선고 결과와 산불 극복을 주제로 시국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전국이 요동치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관련 특별법 제정 일정이 애초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로 미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TK 행정통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탄핵 정국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통합지원단과 범정부 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 행정통합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뒤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경북도의회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경상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경북도를 압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이 안정된 뒤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전국으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권한과 특례, 재정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추진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구 경북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도는 국정이 안정화되면 행정통합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각자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행정통합에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 추진이 전국 혼란과 조기 대선의 여파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TK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거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가 변수입니다. 다만 대전, 충남, 부산, 경남도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균형발전,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어젠다로 추진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 시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이 이제 그런 논의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전국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7월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려는 목표가
제때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달 경주시 서면에서 산림 불법 훼손과 불법 매립 행위가 적발됐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는데 경주시가 재활용 성토제로만 판단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서면 도리에서 지난달 산림 훼손과 함께 폐기물 재활용 성토제 800여 톤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한 악취와 함께 땅속에서는 검은색의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발견됐고 노란 색깔의 침출수도 흘러나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습니다. 경주시가 매립지 인근 하천수를 분석한 결과 수온이 기준치를 초과해 8.9배나 많이 검출됐고 카드뮴 수치도 기준치의 1.2배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의뢰한 침술수 분석 결과에서도 페놀과 납, 기소 등 11가지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한 달 넘게 원상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한 달쯤 넘었는데도 지금 원상 복구가 지금 되고 있지도 않고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조치되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40헥타의 친환경 벼재배 단지와 서면 일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심곡지도 인접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은 이 농민들인데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비도 오고 그러면 침술수 다 흘러내리면 이거 돌이 아니라 서면 일대 근처 경주 이 다 오염돼 버립니다. 더구나 피해 주민들은 침출수 성분 분석 결과 유해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명백한데 경주시는 재활용 성토제로만 판단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주시는 최근 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용출 시험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용출 시험 검사 의뢰를 해놨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 폐기물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초과 시에는 저희들이 위반 사항을 변경해서 다시 고발 조치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집중호우나 장마철 막대한 양의 침출수가 유출되면 경주시 서면 일대 농경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경주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1,29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내외 정세 불안 지속으로 침체된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과 법정 필수 경비, 국도비 보조 사업 등 긴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과 환동해 해양 복합 전시센터 건립,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입니다. 울진군이 정부의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 공모에서 방어 스마트 양식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와 북면 덕천리 해역으로 오는 202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해상 가두리 양식장과 육상 스마트 양식장을 비롯해 연구 및 가공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동해안에서도 많이 잡히고 있으며 대규모 양식을 통한 출하가 시작되면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국내 수산 분야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수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 효과로 한국산 수요가 늘어 김과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의 대미 수출은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세계 해상 무역이 1.5%포인트 하락하고 항만 분야는 전반적인 교역 위축에 따라 물동량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북 산불 희생자의 다수가 고령자와 장애인이었던 것과 관련해 한국장애학회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장애인은 재난 앞에 무력하다며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성명을 통해 경북 산불의 사망자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이라며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자체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2천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및 대피 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이어온 6개 동물단체 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피해 대응 현황을 알리고 반려동물 동반 피난법 입법도 촉구했습니다. 의성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 23일부터 안동에 긴급 구조 캠프를 꾸린 루시의 친구들은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1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죽거나 화상, 탈수 또는 구조와 치료가 늦어져 심각한 위기 상태에 방치된 동물이 훨씬 많지만 구조와 치료는 민간에서 전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느새 봄의 5번째 절기 청명입니다. 오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포근하겠는데요.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대구 4도, 안동 2도, 포항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최고 18도에서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오늘도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산불 및 화재 예방에 오늘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식목일인 내일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봄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까지 경북 북동 상지와 경북 북동 내륙에는 5에서 10mm, 그리고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구미는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18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도, 문경은 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18도, 문경은 1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7도 전망됩니다. 토요일에는 봄비 소식과 함께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다음 주 기온은 더 오름세 보이며 계속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